안녕하세요. 백주방입니다. 드디어 기본교육 육체편을 왔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정신편에서는 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창업에 대한 자세와 태도, 즉 마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육체편에서는 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 테크닉, 노하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쌓을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몸으로 하는 창업이 대체 뭘까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짐작은 할 수가 있겠죠. 뭐냐? 체득한다는 겁니다. 체득. 몸으로 부딪혀서 쌓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머리로 하는 창업과 이 몸으로 하는 창업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로 하는 창업 준비는 대표적인 게 온라인 상권 분석이라던가 온라인에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창업 정보들이에요. 혹은 책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몸으로 하는 창업 준비는요, 여러분들이 매장에 직접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정직원이 돼보고 운영을 해보고 이런 것들로 쌓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체득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머리로 하는 창업 준비는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몸으로 하는 창업 준비는 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왜 그러냐?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러다 보니 성격이 이렇게 급하다 보니 아무래도 많은 정보를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온라인이나 책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얻은 정보는 효율적일지 몰라도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몸으로 체득하는 정보들은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체득을 해야 되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창업 준비를 할 때 머리로 하는 창업 준비도 하고 몸으로 하는 창업 준비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이미 유튜브, 책, 온라인에서 많은 정보들을 취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몸으로 하는 창업 준비는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를 통해서 창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 준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면허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 운전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하죠? 책을 읽죠. 그래서 필기시험을 붙고 그 다음에 실기시험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필기를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필기를 100점을 맞았어요. 운전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근데 반대로 책은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삼촌이나 아빠가 운전면허 연습을 위해서 실기시험만 좀 도와줬어요. 운전을 할 수 있게 옆에서 봐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이거 전혀 못해도 운전할 수 있죠. 제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요, 그 매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몸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면 되게 짧아요. 어떻게 하냐?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아침 식사 준비하고 점심 식사 준비하고 점심 장사하고 브레이크 타임 때 좀 쉬었다가 저녁 장사 준비하고 저녁 장사하고 마감하고 집에 가면 돼. 이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해봤어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으면 내가 몸으로 체득한 게 아니죠. 그러면 머리로 백날 알아봤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준비를 할 때 필기만 백날 해봤자 실제로 운전을 못한다는 거랑 동일한 겁니다. 뭘 해야 돼요? 몸으로 하는 창업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머리로 하는 창업 준비 뭐가 있을까요? 온라인 상권 분석 돌리는 거죠. 여러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권 분석을 해요. 어떻게 하냐? 내가 원하는 곳에 반경을 찍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업종을, 관심 가는 업종을 선택을 해서 클릭을 딱 하잖아요. 그럼 정보가 쫙 나와요. 어떤 정보들이 나오냐? 유동인구와 거주자의 성비나 연령에 대한 구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동인구랑 거주자는 다른 거예요. 거주자는 그 해당 지역에서 사는 거고 유동인구는 그 해당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강남을 보세요. 사는 사람보다 유동인구가 훨씬 많겠죠.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소득 수준, 거기에 따른 매장의 월세가 어느 정도 되고 그쪽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들도 정말 다양하게 줍니다. 엄청난 정보들이
깔끔하게 나와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욕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써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야, 프로그램 돌렸더니 우리의 고객층은 30대 여성 커리어 우먼이죠. 그들이구나. 그들의 연봉이 대략적으로 3천만 원 정도가 되니까 여기에 맞는 메뉴를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픈을 딱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실제 고객들, 실제 시장은 대부분 다 40대의 남자들이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과장님들이 여자 직원들한테 야, 나 순댓국밥 먹고 싶으니까 그거 먹으러 가자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물론 요즘은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조사한 상권과 완전히 다른 시장이 형성되겠죠? 자, 온라인 상권 분석 시스템에서는 순댓국밥집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하나 더 차렸어요. 왜? 얼마 안 되니까. 그랬더니 장사가 안 돼. 왜 그러겠어요? 이미 순댓국밥집들이 너무 자리를 잘 잡았던 거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내가 분명히 온라인으로만 조사해서 통계를 내고 어떤 아이템을 할지 정해서 파스타를 했어요. 왜?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알고 보니 실제로 여기서는 순댓국밥을 좋아하는 아저씨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 이미 가게 차렸어요. 모두 어떻게 지었어? 뭐 슈퍼스트릿 파스타 이렇게 지었어. 아니면 엘레강스 파스타 이렇게 지었어. 근데 파스타 안 되니까 순댓국밥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엘레강스 뭐 순댓국밥 이렇게 지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매장 설비도 완전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상권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온라인으로만 하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봐야죠. 가봐서 고객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카운팅도 해보고 어느 음식점이 잘 되는지 어느 라인이 잘 되는지 연령이 어떻게 되고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몸으로 하는 준비예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프로그램 돌리는 건 머리로 할지 몰라도 실제로 가서 보고 일하고 이런 거 몸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항상 이런 거예요. 머리 20이고요. 몸이 80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통 머리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왜? 요즘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 너무 잘 돼 있어서 좋은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하는 건 안 하는 거야. 왜? 뻔하거든. 뻔해요. 가가지고 서빙하면서 뭐 배우겠어? 주방에서 좀 일하면서 뭐 배우겠어? 여러분, 배웁니다.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20대 때부터 이미 음식점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별로 안 배우거든. 아르바이트 해봤는데 얼마 배우는 게 없어요. 배운 걸 쓰려고 그랬는데 5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진짜 공부를 해보자라고 해서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을 취득을 하고 외식업을 컨설팅을 다녔어요. 정부에서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0개 정도의 음식점을 컨설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되겠다 싶었을 때 창업을 했습니다. 물론 잘 됐죠. 잘 됐어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거는 제 접근 방식이 틀렸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 음식점을 해보니까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컨설팅을 할 때는요, 창업자들한테 창업자 여러분, 사장님이라고 하게요. 사장님, 이런 거 하시면 좋아요. 좀 해보세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이러면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냐. 상황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창업을 해보니까 사실 컨설팅이라는 게 하면 좋겠죠. 다 하면 좋아요. 근데 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맞는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가게를 하기 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직접 뛰기 전에는 머리로 있던 거는 그냥 무용지물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게를 차려본 사람만이 그 고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게 차릴 수 없잖아요. 지금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어요? 어떻게 배워야겠어요? 돈도 받고 배우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취업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해보고 열심히 해서 관리자도 올라가 보고 이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창업 준비를 몸으로 하는지 단계를 4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단.
아이템 선정하는 거예요. 아이템이란 뭐냐면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순대국밥이다 그러면 순대국밥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그걸 다 공부를 한다는 거죠. 레시피만 알면 순대국밥 못 차려요, 여러분. 그거에 수반되는 모든 것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제로 그러면 아이템을 정했으면 그 음식점에 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점을 선정하고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높은 직급에 올라가서 많은 것들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취업 후 승진하기가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여러분 창업을 하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 혼자 레이스에서 못 이겨요. 내 편들이 필요합니다. 그 팀들을 어디서 만드냐? 여러분이 취업한 곳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일하던 분들도 있고요. 계속 사람들이 갈립니다. 물갈이가 된다는 거죠. 왜? 음식점은 이직률이 의외로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의 미래의 동료, 파트너,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 직원이 될 수도 있어요.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사를 해야 돼요. 왜? 내 거 차려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에이 때려쳐 이러고 나가서 그냥 차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차리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나간다는 거죠. 애초에 여러분들이 입사를 할 때 나는 기한을 두시면 돼요. 저는 2년 뒤에 혹은 3년 뒤에 제가 가게 차릴 건데 거기서 제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갈 거지만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면 대부분의 경험 있는 창업자들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때우고 돈 받으러 왔어요. 이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할 걸 알아요. 왜? 내 거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으면 그만큼 책임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네 단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하나하나씩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체편 아이템 선정에 대한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